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면 얼마나 재밌게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 아들의 학비를 위해 도둑질을 하게 된 판수는 가방을 훔치게 된다. 그런데 하필 판수가 훔친 가방의 주인이 조선 어학회의 대표 정환이었던 것. 이에 정환은 전과자의 까막눈인 판수의 합류를 꺼려했으나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말 모으기에 나선다. 독립군 영웅은 아니지만 말과 마음을 모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영화 말모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모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들어가서 저희 무비적 부비적 첫 녹화예요. 자, 그러면은 말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말모이의 원작이 된, 원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원 역사가 있는, 네, 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네,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죠. 네네. 네. 일단은 그 전에 이 말모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말의 모이. 그러니까 말의 영화일 거다. 각설탕 이후에 최고의 말의 영화가 아닐까 알아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모이? 말의 먹이 뭐지? 처음 들었었어요. 말에 관한 영화인가? 저 진짜 말 밥 주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죠. 새 모이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죠, 생각해서 그렇죠. 말 먹이 네. 이래서 이렇게 뭐 각설탕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저도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말 모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고. 이게 우리말 사전의 순우리말이래요. 되게 재밌죠. 우리말 사전의 순우리말.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찬을 시도한 국어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말을 모은다. 모아놓았다, 막 이런 건데 이 조선 광문회의 주시경 선생님과 그의 제자인 김봉두, 권덕규, 이규영님 등의 그 언어학자분들이 1911년에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원고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빛을 못 보고 그러니까 편찬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일도 일어나고 막 해서 출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료만 있던 그 부분이라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1910년도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네네. 아마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말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宗師解明をこうしてなぜ未だに両安宅のままなのです 조선말 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선말 하기라도 하면 매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이제 조선어학회가 이어받아서 이제 1929년부터 편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사건이 크게 터지는데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말기죠. 1942년 함흥영생 고등여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인데 여자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박용옥 학생이 기차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한테 뭐 건수를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또 그 좋아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조선 사람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을 되게 강제적으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조선 학생들이 조선어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 정태진으로부터 민족 정신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만들게 돼요. 그 여 학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학생한테 자백을 받아내게 고문 같은 걸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경찰이 조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창씨개명 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 중에 하나고 그 이제 나라에 등을 돌리신 분인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미 청일 전쟁을 앞두고 이 1936년부터 일본이 한글 사용을 일단 금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민족 역사 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아까의 그 프레임으로 이제 그 한글을 연구하는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33명의 학자들이 검거가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증인들이 이제 48명 정도가 잡혔는데 하필 또 이 시기가 아까 말했던 그 말모이부터 시작을 한 네. 우리말 사전이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나올랑말랑. 네, 편찬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대동출판사에서 인쇄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요 사건이 빡 터지면서 이게 낼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브레이크가 들어간 거죠. 다 잡혀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잡혀가신 분들은 옥중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편찬 원고랑 자료까지 일본에서 다 싹 다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걸 이어갈 사람이 없는 듯 보였죠. 하지만 대반전으로 얼마 안 돼서 그쵸. 일본이 패망합니다. 네. 네. 또 45년 광복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분들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가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1947년에 이제 조선말 큰사전 1권이 이제 을류문화사를 통해서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총 57년까지 6권이 나오게 돼요. 그 편찬하려고 했던 작업 자체의 그 원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불태웠으면은 네. 정말 더 오랜 또 작업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또 편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애들도 짱구를 굴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압수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아는 거지. 나중에 쟁여두면 아 도움이 되겠다. 요거는 뭐 역사적이나 이런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냅뒀던 게 아닐까요? 이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시경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는데 네. 이게 큰 나라들은 자기 말들을 다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말을 지켜야 이게 계승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가치들은 다들 알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아마 남겨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독자적으로 아까 이제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자 체계랑 이런 걸 다 갖춘 나라가 몇 안 돼요. 정말요?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요. 지금 다른 소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이 국어를 가져다가 자기네 말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몽골도 우리나라 말을 배운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랑 또 언어권도 겹치는 네. 부분도 있고 어쨌든 되게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런 희귀성을 갖고 있고 되게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어만 가르친다. 아 그래요. 그래요. 난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네 언어 써.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야란 말이야. 우리는 말을 또 이제 알려주기 위해 한국말을 배워라. 그럼 물어보려면 한국말로 저 예전에 대형 팬더 호리게 유이상 왔을 때 그분이 오자마자 저희한테 물어본 게 그래 맞아 한국말. 저는堀江由衣입니다. 요르이 곱사이. 반갑습니다. 도저히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7살을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7살 했더니 그렇지. 이제 17살. 이렇게 이 태도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럼요. 뭐 어쨌든간 이 영화는 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가치가 우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은 그 판수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평범한 시민. 그렇죠. 기억난다. 기억? 만나听한번 봐봐. 죽이나 먹자. 미음. 하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윤계상 씨가 연기하는 분은 이제 또 이제 그 조선어학회의 대표.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해서 우리말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지켜 나간다. 요거가 되게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1987에서 네. 나왔던 영화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움직여서 우리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말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혹시나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윤계상 씨가 역사적 모델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윤계상 씨가 이제 그걸 연기할 때는 분명히 누구를 베이스로 했다라는 걸 들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인터뷰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역사적 사건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직접 보는 걸로. 뭐 그 당시에 마음들을 잘 모아서 마음들을 모은 그릇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